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4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43문항을 7개 단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43문항 7개 단원의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42문항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미 이산수학 생성함수 단원에서 2020학년도 전공A 8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의 개념은 기대값 단원의 문제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서 기대값을 계산하는 단순 계산 문제이지만 주 내용이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서 이산수학 생성함수 단원에 편성해놨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2문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조건부 확률 2문항, 확률 변수 단원에서 3문항, 기대값 단원에서 5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 3개의 단원의 단원명과 개념은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므로 익숙하실 거예요. 결합 확률 질량함수, 결합 확률 밀도함수 단원에서 1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항 중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자 난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는 결합 확률 질량함수, 결합 확률 밀도함수가 주로 출제되었다. 이산수학 과목에서는 생성함수 단원의 문제가, 벡터 해석학 과목에서는 반복적분, 다중적분 단원의 문제가, 이 세 과목에서는 반복적분, 다중적분, 생성함수, 결합 확률 질량함수, 결합 확률 밀도함수 단원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 이항분포 단원에서 2문항, 정규분포 단원에서 6문항, 확률 표본 단원에서 11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 세 문항 또한, 이 세 단원 또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익숙한 개념들입니다. 이 43문항을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3개 학년도씩 표로 보시면 출제 경향이 보이실 겁니다. 표로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은 출제 흐름이 파악이 됨으로써 공부 계획이, 학습 계획이 세워지실 거예요. (2020학년도) 확률 및 통계 과목의 기대값 단원과 이산수학 과목의 생성함수 단원의 통합문항, 이산수학 생성함수 단원에서 이미 살펴봤다는 거. 최근 3개 학년도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결합 확률 질량함수와 결합 확률 밀도 함수 단원, 그리고 확률 표본 단원에서 각각 한 문항씩, 2024학년도에는 확률 변수 단원, 확률 표본 단원에서 각각 한 문항씩,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결합 확률 질량함수와 결합 확률 밀도 함수 단원에서 전공B 6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으로, 그리고 정규분포 단원에서 전공A 4번 문항 이전 배점의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률 및 통계 과목에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43문항에 대한
단원별 출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의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2학년도 36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죠. 이벤트 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C와 CJ에 대한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인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표본공간 S가 있는데 이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를 새로운 표본공간으로 할 거예요. 이 새로운 표본공간에 대한 CJ에 대한 확률, 표본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집합 C와 CJ에 대해서 표본공간을 C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표본공간 CJ에 대한 확률이에요. CJ는 그러면 새로운 표본공간에서 이만큼을 차지하죠. 그러면 데피니션이 직관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직관적이죠. 새로운 표본공간 C가 주어졌을 때 CJ가 일어날 확률. 사건 C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사건 C에 대한 확률은 표본공간 S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건 C에 대한 경우의 수. 자, 이거를 사건 C가 주어졌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고 빈번하게 수능시험에도 출제되는데 수능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바로 베이지 정리의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용어만 다루지 않을 뿐 문제는 다루어요. 수능시험에서도 표본공간 S를 K개의 사건들로 분할할 거예요. C1, C2, C3 K개의 사건들로 분할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요 각각의 사건들이 공통원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사건들의 합집합이 여기 J로 둘까요? J는 1에서부터 K까지 요 CK K라고 했으니까 CJ라고 그러면 여기에 표본공간 S가 될 거예요. 그럼 조건부 확률의 일반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사건, 물론 확률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의미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사건 C를 표본공간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새로운 사건 C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C1하고는 공통원소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 요 새로운 표본공간 C에 대해서 C2, C3, CK, 요 C1까지. 물론 현재 그림으로는 사건 C가 주어졌을 때 C1이 일어날 확률은 바로 PC1이 되겠죠. 노트에서 언급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 이럴 때 사건 C1과 사건 C는 독립. CI와 CJ가 공통원소를 갖지 않죠? 자, 이럴 때의 사건들을 배반사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2는 걸쳐있죠? C와 그러면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C2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겠다? 조건 확률이죠.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베이지 정의라는 건 뭐냐? 새로운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표본 공간에 대한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CJ가 일어날 확률은 조건 확률의 정의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왜 조건 확률의 일반화라고 했느냐? 이 분모에 있는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보는 사건 C에 대한 확률. 방금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 C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시그마 J는 1에서부터 K까지. PCJ에 대한 확률에다가 사건 CJ에서 사건 C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을 베이지 정의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의 일반화 맞죠? 정리할까요? K개의 배반 사건들로 표본 공간 S가 분할이 됩니다. 이 K개의 배반 사건들 중에 확률이 0일 수도 있지만 확률이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리고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인 또 다른 사건 C에 대한 확률 또한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자, 그럴 때 분모에 있는 사건 C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각각의 배반 사건들에 걸쳐 있을 테니까 직관적이죠. 이게 바로 베이지 정의입니다. 다시 그림 그려드릴까요? 그러면은 명백해지죠. C1, C2, C3, CK. 사건 C에 대한 확률이 0이 아닐 때 표본 공간을 C로 만드는 거죠. 이 C가 주어져 있을 때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의 일반화.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개념이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 그래서 배반 사건에 대한 정의는 사건들에 대한 교집합이 공통 원소를 가지 않을 때의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0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이 계산으로 배반 사건임을 판단하죠. 그리고 독립사건이란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에요. 표본 공간을 A로 봅니다. 그러면 A와 B가 공통원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공통원소를 갖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와 B가 공집합. 제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혼동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배반 사건에서는 사건 A와 사건 B가 공통원소를 갖지 않는 겁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사건 A와 사건 B의 공통원소 문제가 아니라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또한 사건 B가 사건 A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빨간 공만 있습니다. 근데 빨간 공만 있는데 공을 끄집어냈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은 없어요. 흰 공이 일어날 사건이 빨간 공이 뽑힐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중등교육 과정에서도 이 개념을 약간 혼동할 수 있어요.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사건 B가 사건 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을 사건 A와 사건 B의 공통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집합이다. 와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독립사건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확률의 곱이라는 거. 배반 사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사건 A와 사건 B에 공통원소가 없는 거죠.
0이라는 거. 확률 변수 단원에서 확률 변수에 대한 독립성을 또 정의할 거예요. 자, 그때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할 겁니다. 조건부 확률 페이지 정리에서 파생되는 개념, 배반사건, 독립사건.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3학년도 9번 문항입니다. 기계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나타냈습니다. 이 세 개의 기계로부터 같은 종류의 빵을 생산하네요. 그리고 이 기계에서 생산된 빵의 양들이 20%, 30%, 50%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대의 기계로부터. 그리고 이 기계에서 생산된 20%, 30%, 50% 중에서 0.5%, 1%, 2%가 불량품이래요. 그리고 이 세대의 기계에서 생산되는 20%, 30%, 50% 불량률이 0.5, 1, 2%인 빵 중에서 빵을 임의로 한 개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불량품이었어요. 아, 그럼 불량품일 사건을 캐피탈 1라고 둘까요? 기계 A에서 생산된 빵의 사건들을 A, 기계 B에서 생산한 빵의 사건들을 B, 기계 C에서 생산된 빵의 사건들을 C,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 불량품이 기계 A 또는 기계 B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불량품인 사건이 먼저 주어지는 거죠. 아, 불량품이 나왔다. 이 불량품이 나왔는데 이 불량품이 기계 A에서 생산됐느냐, 기계 B에서 생산됐느냐.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인데 그럼 데피니션에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분모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바로 베이지 정리죠. 불량품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불량품은 기계 A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생산된 빵 중에서. 그러면 기계 A에서 불량품이 나올 기계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런데 불량품은 기계 B에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계 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기계 C에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계 C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게 바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죠. 분자에는 요거 들어가면 되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수능 시험에서도 빈번하게 출제되었죠. 그래서 베이지 정리라는 용어만 쓰지 않을 뿐 베이지 정리 개념을 묻는 문제가 중등교육 과정에서 빈번하게 출제되었다고 한 겁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묻는 문제, 즉 베이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소수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따라서 주어진 확률들을 계산하면 7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2학년도 36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상자 A에는 빨간 공 2개, 흰 공 3개. 상자 B에는 빨간 공 2개, 흰 공 M개. 상자 A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 상자 B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 두 상자 A, B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상자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한 개의 공이 흰 공일 때, 그럼 이 흰 공일 사건을 또 캐피탈 1라 두면 되겠죠. 이 흰 공이 상자
A에서 추출되었을 조건부 확률이 7분의 2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상자 A에서 추출된 사건을 그냥 편하게 상자 A, 상자 B를 사건으로 둡시다. 그러면 흰 공이 추출되었을 때 그 흰 공이 상자 A에서 추출될 조건부 확률이 7분의 2라고 주어져 있고, 자, 이럴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흰 공 개수 M을 구하는 겁니다.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자, 조건부 확률인데 분모에 있는 이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 자, 근데 이 흰 공은 상자 A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상자 A에서 흰 공이. 왜 이걸 곱해주냐면 상자 A가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자 B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자 B에서. 그럼 상자 B가 선택되어질 확률을 곱해줘야 되겠죠? 상자 B에서 흰 공이 나왔고 상자 B가 선택될 확률, 바로 베이지 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분모에 있는 이 흰 공이 나올 확률 2는 상자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자 B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상자 A가 선택될 확률에다가 상자 A에서 흰 공이 나오는 확률, 그리고 상자 B가 선택되어지고 상자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명확하죠? 따라서 계산하면, 그러면 M이 딱 계산이 됩니까?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리뷰는 베이지 정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일반화인 베이지 정리다. 베이지 정리라는 무엇이냐? 표본 공간 S를 K개의 배반 사건들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분할될 때는 의미는 이 K개의 배반 사건들이 배반 사건이라 이 말이죠.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들의 공통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본 공간 C에 대해서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의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 조건 확률에서 별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는 나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분모에 있는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사건 C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그림으로 보면 명확해지시죠? C1이 일어날 확률에 C1에서의 사건 C가 일어날 확률, CK가 일어날 확률에 CK라는 새로운 표본 공간에서의 사건 C가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새로운 표본 공간을 보는 사건 C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사건 CI와 사건 CJ가 공통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사건 CI와 사건 CJ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수학적 정의는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0이 될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CJ가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C와 CJ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요구하고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수학적 정의는 그러면 사건 C가 주어져 있을 때 사건 CJ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바로 CJ가 되는 확률,
그럼 명확해지시죠. 구별되시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과 사건 C가 CJ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러면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겠다? CJ와 C가 일어나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CJ의 확률과 C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수학적 정의인 거예요. 사건에 대한 독립, 사건에 대한 배반. 이 개념은 중등교육과정에서도 똑같이 다루죠. 지금까지 조건부 확률에서 단원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 변수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